이 질문은 생각에는 한계가 있을까요? 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높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질문입니다. 물론 아니죠. 인간은 원하는 만큼 높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사 곳곳에 뛰어난 사람들, 뛰어난 지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발명가들은 이것이 사실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저는 변칙적인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 전체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영이 여러분의 지성이나 더 높이 생각하는 능력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답은 아니오입니다. 여러분이 제한합니다. 저는 아마도 많은 사람에게 매우 흥미로운 것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생각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생각해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높이 생각할 수 있는지에는 실제로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평소에 상상할 수 있는 것 중 그 너머에 있는 것은 무엇이며 여러분은 정기적으로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까? 그 답은 의식이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또는 인류라고 부르는 이 에너지 덩어리는 여러분이 얼마나 멀리, 얼마나 높이 생각할 수 있는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동을 할당하는 것은 특정 진동으로 제한됩니다. 마치 넘을 수 없는 천장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가 옳다는 것을 아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나타나 오늘날의 논리를 빙빙 돌며 여러분이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들 외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물리학 개념을 여러분에게 제시했고 여러분은 그들이 왔다 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인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질문은 이것입니다. 생각이라는 것에 일반적으로 한계가 있을까요? 방금 우리가 여러분에게 준 오늘날의 의식 에너지라고 불리는 에너지 묶음을 살펴보면 답은 여러분이 그것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그 의식 에너지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부르든 간에 에너지 A, 에너지 B, 의식 A, 의식 B. 여러분의 생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이 생각해본 적도 없을 거예요. 지구상의 많은 발명품들이 지구 곳곳에서 동시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발명품이 세상에 공개될 준비가 되었을 때 단 한 명의 발명가만 그것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걸 발명했어요. 이 사람이 이걸 발명했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발명품의 개념이 무엇이든 간에 아마도 전 세계에서 동시에 연구되고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명품의 실체는 대개 여러 사람 중 누가 먼저 도달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 파트너처럼 이 대륙 출신이라면 동력 비행을 발명했다고 할 수 있는 라이트 형제를 알고 계실 겁니다. 키티호크라는 곳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면 그들이 무엇을 성취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라이트 형제가 프랑스 발명가들보다 겨우 2주 앞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일을 하려고 했지만 라이트 형제가 먼저 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것을 생각해내고 발명했을까요? 답은 아닙니다. 그들은 같은 것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 중 하나였고 그저 먼저 도달했을 뿐입니다. 누가 라디오를 발견했을까요? 이제 찾아보면 누가 발명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발견하고 발표한 사람이 2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방법입니다.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다면 발명품들이 지구상에서 거의 동시에 수용되고 개발될 수 있을까요? 답은 예입니다. 원자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930년대와 1940년대의 물리학 싱크탱크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거의 보편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은 정확히 사실이 아닙니다. 한 곳, 한 집단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지구 곳곳에서 나왔지만 단 한 집단만이 그것을 개발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사물을 어떻게 상상하는지, 새로운 발명과 새로운 것을 발견하려는 충동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신이 특정 수준 이상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한계에 부딪힌 것과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만약 이것이 아마도 사실일 거라고 인정하신다면, 그렇지 않다면 진화는 단지 여러분이 그곳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이 가보지 못한 곳으로 여러분을 데려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성, 여러분의 뛰어난 능력, 그리고 인간의 뇌에는 한계가 있지만 이제 그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베일이 얇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프로그램에서 베일 너머에 있는 마스터리, 지혜, 물리 법칙, 에너지 등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것들이 새로운 인간으로 여러분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손과 손 자체가 열려 그 베일이 새로운 정보를 쏟아붓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 정보를 드렸습니다. 베일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신비로운 베일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여러분 내면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이 믿지 못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행성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완벽하게 준비되어 왔습니다. 인간인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영혼의 일부, 여러분과 함께하는 신성은 우주의 모든 물리법칙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은 행성의 시간, 의식, 에너지를 통해서만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다른 문명에서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발명품과 아이디어, 그리고 심지어 더 높은 의식을 가진 더 높은 능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들이었죠. 그리고 항상 드는 질문은 만약 진화가 점점 더 나아지고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일어난다면 왜 오늘날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갖지 못하는 걸까요? 입니다. 그 답은 정복자들의 낡은 에너지가 갑자기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문명의 고차원적 사상가들은 그 후 격리되었고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특정한 방식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낡은 에너지 꾸러미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여러분은 늘 가지고 있던 것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근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그것은 여러분 내면에 있으며 여러분은 의식 에너지라는 양파 껍질을 더 높은 수준으로 벗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베일이 얇아지기 시작하면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더 높은 차원의 발명품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 중 일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그것들을 깨닫고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몇 가지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도 이러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사상가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것입니다. 베일이 거치면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대학이나 실험실에서 개발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의 질문에 다음으로 무엇을 더 말씀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할까요?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가장 큰 발명품 중 하나는 인류가 다차원성을 실제로 보고 측정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양자 렌즈라고 부르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도구입니다. 이 도구의 크기를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의 다른 많은 발명품들처럼 처음에는 클 것입니다. 플라즈마와 극저온의 특성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지만 다차원 영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할 것입니다. 작게 시작해서 점점 커지겠지만 다른 차원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줄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에 시간 여행이 온다. 다른 차원의 시야가 온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도구는 3차원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왜 이것이 계시일까요? 왜 모든 것의 차이를 만들까요? 여러분은 지금 3차원, 사실 4차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4차원이 여러분의 명칭입니다. 4차원은 선형적인 공간이며 여러분이 있는 곳, 편안한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의 몸 안에 다차원성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세포 구조 안에는 4차원을 넘어서는 차원성에 의존하는 과정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질병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포를 보고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생물학을 살펴보고 양자 렌즈의 다차원성이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갑자기 다른 과정들을 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세포 구조, 즉 우리 몸 안에 있는 살아있는 본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물체를 제자리에 고정시키는지, 세포 구조 내의 실제 자기장을 사용하여 우리가 알지 못했던 특정 종류의 시스템을 감싸는 방식 등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 엑스레이가 없는 세상이나 오늘날처럼 우리 몸 안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다른 어떤 것도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모든 것이 여전히 미스터리일 것입니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말이죠.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 자신의 차원 내부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느냐 아니면 아예 보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이 발명품이 얼마나 급진적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곧 다가옵니다. 지난 몇 년간 여러분을 거의 어둠 속에 가두었던 의식이 이제 막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여러분의 영리함의 한계 또한 높아지기 시작할 것이고 새로운 발명품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수많은 발명품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방금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은 우주의 구조,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작동하는 방식을 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렌즈가 발달하여 별들을 볼 수 있게 되면 그동안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패턴들을 마침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곧 다가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총명함과 사고방식, 그리고 지성을 제한하는 것이 변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신은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었고 여러분 안에 있는 신성 덕분에 그것을 높이는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는 크라이온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그러합니다.